안녕하십니까. 세무TV의 서승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기말결산에 앞서서 저희 수임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영 분석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경영 분석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한 매출, 그리고 월별 또는 반기별, 또는 그 외에도 3년치 분석 자료,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올해 정보, 그러니까 기준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해당되는 기준 정보들은 월별 또는 반기, 그리고 이들을 다시 전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10월까지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회계의 합계산액 시산표를 한번 살펴보고요. 자, 12월까지 봤더니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자, 제가 한 게 10월까지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10월까지만 가지고 정보를 조회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보가 기업체, 수임업체에 줄 때는 시산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간별 원가 또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결산 부분에 보시면요. 결산 장부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라고 있는데, 자, 저희가 기말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손익계산서 현황, 또는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에 해당되는 500번대, 600번대 경비를 쓴 걸 가지고 중간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재무회계에 들어가시면 결산 장부에 있는 기간별 손익계산서, 자, 여기를 들어가서 자료를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별 손익계산서인데요. 자, 제가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월별이지만 아직 10월, 11월, 12월까지는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월까지만 정확한 값이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월별, 분기별, 반기별, 그리고 전년 대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시산표라고 하는 집계된 자료보다는 그들이 알아보기 쉬운 정보가 훨씬 공감이 가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별을 전년 대비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분기 전년 대비. 자, 이렇게 보시면 분기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해놨던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 정보, 2사분기 정보, 3사분기 정보, 4사분기 정보,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한 대로 매출액과 그리고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역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정보들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이 자료 가지고 인쇄 눌러보시면, 인쇄 있죠? 인쇄 눌러보시면 여기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제공이 되면서 PDF도 가능하고요. 또는 엑셀로도 변환이 가능하니까 엑셀 변환해서 추가 정보 메모하셔도 되고요. 또는 PDF로 제공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의 정보를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매출액과 비용들, 이렇게 해서 월별, 분기별, 반기,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해 정보 외에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3년치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자, 3년치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3년간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곳은 각 회사가 아니라 세무대리인 회사로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세무대리인 회사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수임업체로 가시면 돼요. 수임업체 관리.
자, 왼쪽에 보면 수임처 관리라고 돼 있죠. 수임처 관리. 네. 자, 여기 가서 3년치 정보 분석 자료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사무실이 수임할 수 있는 우리 사무실 정보는 회사 등록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세무 대리는 화면 위에 보면 회사 등록에서 화면 오른쪽 위에 세무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101번이 세무회계사무소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화면 위에 회사 등록 메뉴로 오셔서 세무대리, 그리고 세무대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세무대리 수임처 관리하실 수 있는 회사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101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1번으로 로그인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장업체로 지금 들어왔었는데 회사를 바꿔서 회사 정보를 101번 회사로, 세무회계사무소 회사로 로그인을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수임처 관리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수임처 관리 있고요. 자, 여기 수임처를 들어와야죠. 회사를 바꾼 다음에 수임처 관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수임처 관리를 클릭을 해서 여기 가시면, 자, 지금 기존에 안 쓰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몇 가지만 세팅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수임처 관리에 오셔서 먼저 작업은 세무대리에 보면 기초 정보 있는데요. 세무대리인 등록은 우리 사무실에 대한 정보라서 이거는 블로그에서 쓰실 수 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수임처, 수임업체 담당자 계좌 등록이라고 된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신고 상황 등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수임처 등록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신고 상황 등록,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 상황 분석표. 자, 제가 최종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3년치 분석 자료, 3년간의 분석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기초정보관리에 수임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임업체 등록 밑에 있는 신고 상황 등록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등록된 걸 가지고 신고 상황 분석표는 업체 관리 쪽에 보시면 신고 상황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상황 분석표를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임업체 담당자 등록 들어가시는데요. 자, 지금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화면 위에 보면 일괄 등록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일괄 등록, 새로 등록, 일괄 등록 눌러주시면 회사 등록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다 가져다가 수임처 등록을 해주게 되고요. 자,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사항, 수임처에 대한 상세사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사에 대한, 수임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자, 일괄 등록해서 등록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고 상황 등록한다라고 했죠. 자, 신고 상황 등록. 자, 여기도 그냥 엔터 하시고 조회하신 다음에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 빈 상태이다 그러면 기능보험에 가서 처음 일단 일괄 등록 한번 해주시고요. 일괄 등록 한번 눌러주시면 수임처 등록에 있는 회사 등록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고 자료 불러오기, 전체 자료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조회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상호 나오고요. 자, 우선 부가세 신고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자, 올해가 2019년도이고 이익이 예전까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는 이익이 예전까지 해가지고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부가지세 신고에 해당되는 부가율 정보를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3년간 매출액, 매입액, 그래서 납부할세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온 다음에는 법인세 신고 현황도 검토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전체 다시 한번 불러오게 하시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자,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신고 유형까지 검색이 되고요. 법인은 신고 유형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신고 유형 외에 총 수익 금액, 소득 금액 해서 결정세에 얼마나 법인세를 냈는지 이러한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보는 여기까지 다 반영을 했으면 신고 상황 등록 메뉴에서는 프린터가 안 되고요. 요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전체 메뉴 다시 가서 업체 관리에 있는 신고 상황 분석표, 신고 상황 분석표로 들어가서 쭉 엔터키 치시면 조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인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고 상황 분석표가 나오는데 여기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이 나오고요. 여기에 부가세 정보에 대한 정보,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에 대한 현황,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신고 상황 분석표로 해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는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분기별, 반기별 뭐 얼마든지 내가 작업한 시점에 따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만 하더라도, 두 가지 3년치 분석에 대한 신고 상황 분석표, 그리고 아까 봤던 업체로 들어가서 업체 회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월별 손익 현황, 월별 분기별, 반기별, 전년 대비 현황, 이러한 정보들은 업체를 경영 분석해주는 가장 좋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세무회계사무소로 들어오시면 3년치 분석 자료, 3년치 분석 자료는 작업하실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 수임업체 담당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상황 등록, 그 다음에 신고상황 분석표에서 인쇄. 자, 이렇게 해서 자료 하나 만드실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각각 자기 회사 거, 그 회사에 대한 손익이나 정보는 회사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바꿔서 회계 쪽에 가시면 기간별 손익계산서, 기간별 원가명세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정자산 자금예산 탭에 보시면 경영정보라고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자금예산에 보시면 경영정보, 여기에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이렇게 분석 자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서 안정성 분석, 자, 이렇게 해서 작업된 내역을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전기, 올해, 단기 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비율, 또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은 자본 구성의 안정성,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그래프로도 나와주니까 굉장히 좋은 경영 분석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이지만 입력을 별도로 하지 않고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기업체, 업체, 수임업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분석을 해서 경영 분석 정보, 또 월별, 기간별, 전년 대비 손익 현황, 또는 3년치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거래처에 상담을 해주실 때 남은 하반기 동안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법인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익 계산, 법인세 신고에 대한 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 납부할 세액 정도를 감안해서 분석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